독일 제조업의 심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라 불리던 그 나라에서 공장 굴뚝의 연기가 사라졌죠. 문제는 이게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은 지금 스스로의 선택으로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붕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폭스바겐 본사가 있던 곳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퇴근 시간이면 거리가 노동자들로 북적였던 곳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장 라인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췄고 상가들은 하나둘 셔터를 내리고 있거든요. 현지 언론에서는 유령 도시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도시만의 비극이 아니에요. 독일 제조업 전체를 관통하는 위기의 신호탄이거든요. 폭스바겐이 내린 결정을 보세요. 회사 창립 이후 8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한 적이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오일 쇼크 때도, 금융위기 때도 버텼던 공장을 지금 닫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을 선언했죠. 수만 명 규모의 감원 계획도 공식화됐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 스스로 깃발을 내리는 모습이에요. 폭스바겐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보쉬는 대규모 인력 감축을 발표했어요. 변속기 분야에서 독보적이던 GF는 독일 내 생산을 대폭 줄이면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죠. 철강 산업의 자존심이었던 티센크루프도 생산 능력을 크게 축소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겁니다. 대기업 뒤에 숨어있던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독일 경제를 떠받치던 히든 챔피언들,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중견 기업들이 빠르게 쓰러지고 있거든요. 168년 역사를 자랑하던 자동차 부품 회사가 파산했어요. 한 세기 이상을 버텨온 기업들이 단 몇 년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업 파산 건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많아졌어요. 유럽의 엔진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병자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단순한 경기 침체로 봐서는 안 됩니다. 독일은 지금 경제 구조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 흔들림의 진원지에는 자동차 산업이 있어요. 독일 제조업 전체 고용의 5분의 1이 자동차 관련 산업에 몰려 있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죠. 이 산업이 무너지면 연쇄 반응처럼 모든 게 무너집니다. 독일 자동차는 중국 시장에서 한때 절대 강자였습니다. 중국에서 팔리는 차 5대 중 1대가 독일산이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 빈자리는 중국 브랜드가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판매량만이 아니에요. 가격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전기차는 독일차보다 훨씬 쌉니다. 그런데 가격만 싼 게 아니라 기능은 오히려 더 많아요. 거대한 터치스크린, 음성 인식 시스템, 자율주행 보조 기능까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죠. 중국 소비자들은 이제 독일차를 가리켜 비싸고 구식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과 기술의 상징이었던 브랜드 가치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기에 치명타를 날린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에너지 비용입니다. 독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2배에서 3배 가까이 비싸요. 똑같은 부품을 만들어도 전기료만으로 경쟁에서 밀리는 구조가 된 거죠.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독일 정부의 선택이 결정적이었어요. 독일은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던 원자력 발전소를 스스로 폐쇄했습니다. 그것도 에너지 위기가 한창이던 시기에 말이죠. 산업계는 강하게 반대했고 경고의 목소리도 컸어요. 하지만 정치권은 탈원전이라는 이념적 선택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전기 가격이 치솟았고 제조업체들은 그 부담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원전을 끈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원전을 없앴다면서 석탄 발전소를 다시 가동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웃나라 프랑스의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비싼 값에 수입하고 있죠. 환경도 지키지 못했고 경쟁력도 잃은 겁니다. 에너지 문제는 독일 산업 붕괴의 첫 번째 균열이었어요. 두 번째 균열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시작됐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대가로 기술을 나눴고 합작이라는 이름으로 생산 방식과 핵심 노하우를 중국 기업에 넘겨줬죠. 처음에는 모두가 윈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배우기만 하고 독일은 계속 앞서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강점을 가진 내연기관 시장 대신 전기차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어요.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에 모든 걸 걸었죠.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 독일은 기존의 성공에 안주했어요. 아직 내연기관차가 잘 팔리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는 판단이었죠. 이 선택의 차이가 몇 년 뒤 결정적인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놀라운 속도로 기술을 따라잡아 이제는 가격과 기능 면에서 독일을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제자가 스승을 넘은 게 아니에요.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독일이 잘하던 경기장이 사라지고 중국이 만든 새로운 경기장이 생긴 거죠. 세 번째 균열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나타났습니다. 현대의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 덩어리가 아니에요.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봐야 하죠. 독일은 엔진과 변속기 같은 하드웨어에는 강했지만 소프트웨어에는 약했습니다. 자체 운영체제를 개발하겠다며 수십억 유로를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어요. 반면 중국은 이미 IT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서비스로 단련된 그 기술을 자동차에 그대로 적용했죠. 지금은 독일 자동차 회사가 중국 IT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상황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과거에는 독일이 기술을 주고 중국이 배웠다면 이제는 중국이 기술을 주고 독일이 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번째 균열은 배터리에서 터졌습니다. 전기차 제조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배터리예요. 이걸 잡지 못하면 전기차 시장에서 이길 수 없죠. 유럽은 배터리 자립을 꿈꿨습니다. 노스볼트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서 중국을 따라잡지 못했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더욱 의존하게 됐어요. 차를 만들기 위해 중국의 배터리를 쓰고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거기에 비싼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쟁력이 있을 리가 없죠. 이 구조는 과거 미국 디트로이트의 몰락과 닮았습니다. 디트로이트는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어요. 하지만 변화에 늦게 대응했고 일본과 한국 자동차에 밀려 결국 쇠락했죠.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한 도시가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선택들을 하나하나 보면 나름의 명분이 있었어요. 환경을 위한 탈원전, 시장 개방을 통한 성장, 전통 기술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 선택들이 연결돼서 만들어낸 결과는 산업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각각의 결정이 따로따로는 합리적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합쳐지니까 치명적인 독이 된 거예요. 독일 정부는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간은 이미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구하는 건 처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도 지금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중국 시장과 기술에 얼마나 의존할 것인가? 새로운 기술 전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선택들 앞에서 우리도 독일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죠. 독일의 사례는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역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같은 전통 산업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죠. 독일이 걸어온 길을 우리도 비슷하게 따라갈 위험이 있어요. 값싼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높은 에너지 비용, 기술 전환의 지연, 이 모든 게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의 붕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많은 공장이 문을 닫을 거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다른 나라들은 독일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배우게 되겠죠. 문제는 배운다고 해서 쉽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도 과거 다른 나라들의 실패 사례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의 기술력이 다르고 우리의 시스템이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교만과 안일함이 만든 참사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 안보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시장은 유지하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소프트웨어 같은 미래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독일의 몰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그 과정은 전 세계의 제조업 국가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독일처럼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인가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